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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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어제 깜빡해가지고 오늘 들어왔거든요. 기다리신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제가 못했는데. 아, 인사만 하고 나가셔요? 아이들 아직 안 자나요? 아, 밖이어서, 불금이어서 밖에 계시는구나. 네, 다음에 봬요. 그리고 올려둘게요. 올려두면 보세요. 음, 아직 조금 더 오시면 시작을 할게요. 11시 이제 다 돼가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서. 네, 올려둘게요. 재밌게 노셔요. 네, 안 주무시고. 아이가 안 자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언제 방해할지 모른다고? 네, 아이가 아직 안 자는군요. 아이들이 좀 빨리빨리 자줘야 엄마가 해방이 되는데, 그죠? 또 금요일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니까 조금 에너지가 남아서 그런지 잘 이렇게 잠을 아이들도 못 청하는 것 같아요. 빨리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될 텐데.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음, 우리 두 딸도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어제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날이어서 그냥 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식하고, 뭐 밖에서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깜빡해가지고, 예,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진지하게 너무 잘 돼서, 막 거기에 빠져서 막 대화를 하느라고 가족끼리 완전 잊고 있었네요. 네. 그쵸. 선생님 보고 싶다 그러죠. 딸들. 네.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단 하는 아이들 만나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서 하고 있고, 네, 그래요. 음. 자, 조금씩 지금 이제 11시 다 돼가니까 이제 조금씩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깜빡하고 잊었더니 막, 네, 깜빡하고 잊었더니 막 이렇게 DM도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DM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 오셨네요. 어제 DM 주신 분.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또 누굴 만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누굴 만났는데, 제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막 주변에서 왜 안 했냐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 주 더 이렇게 딜레이 시키면 기다리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그냥 하기로 했어요. 예. 아, 기다리다 포기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 편집해서 올려놔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보세요. 저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어, 2주에 걸쳐서 지금 동그라미 도형 기지라고 여기 세모 여기 도형 기지라고는
외형, 외향이어서 요거 두 개 설명드리면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외향적인 아이들, 두 부류 아이들 이제 비교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네모도형 아이, 여기 내향이에요. 얘들은 초록 네모도형 아이인데, 내향인 아이들 둘이거든요. 둘인데, 요 아이 먼저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제가 그냥 이게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구나. 여기가 저희 딸내미 방인데 와이파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계속 끊겨요. 그래서 다시 이제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네모도형 아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내향이에요. 내향 중에서 요 친구는 저희가 관계형과 업무형에 대해서 했죠. 그죠? 자꾸 끊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그걸로 했어요. LTE. 바꿨어요. 여기 관계형 요 아이거든요. 관계형 아이. 그리고 여기 네모 친구 입니다. 외향인 아이들 중에서 얘들은 이제 동그라미 아이들은 우리 관계형이라고 했고, 세모 아이들은 업무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내향 중에서는 네모 친구가 우리 관계형이에요. 그리고 S 친구는 업무형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외향인 아이들하고 여기 내향적인 아이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여기 네모 친구 아이는요, 학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자 스타일.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 보면, 아기 때 이렇게 보면, 조금 많이 부족한 듯 보여요. 아기 때. 뭔가 좀 어설프고요. 뭐든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말은 조금 빠른 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저희 딸이거든요. 딸도 여기 기질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저희 딸이 여기 네모 기질이라서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네, 어서 오세요.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이게 네모 친구였는데, 우리 딸이 지금 네모 친구예요. 어릴 때 보면 굉장히 찡얼찡얼 많이 돼요. 찡얼찡얼. 그래서 많이 잠도 굉장히 이렇게 쪽잠 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조금 잠도 이렇게 푹 못 자고 조금 이랬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많이 들어오시네요. 좀 푹 못 자고 조금 찡얼찡얼 됐던 것 같고, 이야기를 이렇게 말 터짐과 동시에 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했고, 얘들은요, 내향이잖아요. 그래서 관계형이라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동그라미 친구도 관계형이어서 말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네. 누구시지? 네. 제가 아이디만 보고는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 확인할게요. 여기 친구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이야기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여기 친구들은 뭐 발표 같은 거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앉아서 얘기 잘해요. 그러니까 수다 떠는 거, 앉아서 그냥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되게 잘해요. 그리고 힘든 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말로 이렇게 막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막상 나가서 이제 좀 얘기 좀 해보자. 나가서 발표해 볼까? 아니면 뭐 큰 소리로 다시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요 친구들은 말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부끄러움이 많다. 이렇게 내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좀 느려요. 느려서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아이들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준비시켜줘야 될 것과 엄마가 가르쳐야 될 것과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면 조금 아이가 이제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딸 키우면서 살짝 조금
실수한 부분이라면 실수한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라면 못 쓴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일을 계속 했거든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이를 케어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님 봐주셨어요. 그래서 맡겼더니 그 할머니의 그 육아 방법 아시죠?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할머니가 거의 다 해주는 네, 할머니가 엄청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세수도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이제 준비 과정을 이렇게 사실은 3살, 4살 자기가 스스로 막 하려고 할 때 있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스스로 자기가 막 이렇게 씻고 하려고 할 때 그냥 둬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그게 이제 차곡차곡 이 경험들이 쌓여야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키우다 보니까, 육아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할머니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밥도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7살 한 1학기 정도까지는 따라다니면서 먹였고, 그리고 세수도 여기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씻기는 거 아시죠? 그렇게 씻기고, 뭐 그 화장실 가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리고 뭐 먹는 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먹기 싫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우리 그 밥상 이거 교육할 때 아이가 이렇게 먹지 않으면 뭐 치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걸 그냥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런 거에 별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머니가 해주는 대로 방식대로 그냥 큰 거죠. 그래서 7살 한 1학기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2학기 때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 가시면서 제가 딸을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케어를 조금씩 했어요. 하면서 이 빈 구멍들이 이제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제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씻으러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씻는 게 우리는 순서가 어때요? 씻는 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들어가죠. 들어가서 입 닦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그 정도까지는 해야 완성인 거잖아요. 씻는 게. 근데 얘는 이제 쉬누고 나오는 거예요. 씻었어? 그러면 아 맞다 이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막 이 닦죠. 닦고는 또 나오는 거예요. 씻었어? 그러면 아 맞다 그리고 또 들어가. 그래서 씻는 순서를 다시 가르쳐 줬어요. 네, 이렇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얘를 그 씻는 순서를요, 화장실 그 유리문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로도 해보고, 그리고 화장대에도 이제 로션 바를 때 진짜 이거 빠짐없이 다 했나 체크해 보라고 화장대에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서 엄청 이거를 교육을 계속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3살, 4살 때 원래 시켰어야 되는 걸 제가 놓치고 있어서, 그게 7세부터 7세 이제 2학기 때부터 준비를 시키려고 하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다 씻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챙기는 것까지는 한 3, 4학년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엄청 길게 했죠. 예, 이렇게 조금 준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 친구들 이제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 아이에게 안녕하세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엄마가 약간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이 아이 기질을 파악하고 어떤 걸 준비시켜야 되고 어떤 걸 좀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관계형이라 그랬잖아요. 관계형.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학자형이라 그랬잖아요. 얘들이 하나에 빠지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늦머리 트인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엔 늦게 더디게 굉장히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것 같은데 뒤에는 결국 이 친구들이 뭐 학자가 될 만큼 그런 이제 끈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놔뒀을 때는 아이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 되기 전에 네, 어서 오세요. 자기주도 학습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형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피드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인스타 피드에도 우리 딸하고 그런 관계형이라는 걸 알고 나서 딸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13살 될 때까지 저는 집에 와서 공부 얘기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딸이랑. 지금 이제 딸이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 됐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거든요. 엄마가 그냥 기본적인 학습은 하지만 적기 교육 뭐 이렇게 막 예습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 복습 위주로 이렇게 학원을 보내더라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복습 위주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개념 잡고 들어가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렸지 막 선수 땡긴다든지 막 급하게 막 나가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느리게 가는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거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숙제 내주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학원에는. 그래서 저는 오롯이 이제 들어오면 퇴근해서 들어오면 요 이제 우리 딸내미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 이게 뭐 아침부터 솔직히 뭐 이렇게 헤어지면 이게 만날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만나서 저녁밥 먹고 그때 잠깐 얘기하고 하는 건데 막 그때 막 제가 붙잡아 놓고 막 공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도 이렇게 화가 막 나잖아요. 공부시키면. 그래서 자녀는 공부는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저는 이제 관계에 조금 더 얘한테 이제 데이트하고 차라리 이야기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스킨십하고 그냥 이러면서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놀고 이런 거 해야겠다.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13살 될 때까지 학교 성적 위주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뭐 평균적인 그 정도만 하고요. 유지하고 뭐 평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모든 실패를 저는 실패를 할 거면 나중에 뭐 사춘기가 와서 자기의 그런 실패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걸 더 힘들게 하기보다는 멋 모를 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멋 모를 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지나가면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뭐 그때 기억은 잘 나지도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3, 4학년 때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 별로 이렇게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하거나 뭐 상처를 뭐 받거나 친구 사이에 어떤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어릴 때 그냥 그때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 다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늦게 가는 아이니까. 네, 그래서 받아쓰기도 뭐 빵점 맞아본 적도 있어요.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하고 막 20점, 30점 이런 것도 막 있거든요. 그 지금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더 먼저 느끼더라고요.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느끼고 지금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신경 썼던 관계적인 부분을 이 아이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관계를 잘 해놨더니 지금 아이가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도 뭐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일반 중학교 1학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게 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다른 부분들 살짝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네.
그건 뭐 이렇게 주변에서도 살짝 느끼고 저희 가족들도 그런 거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지금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이 느릿느릿 가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막 푸시를 한다든지 너무 막 과하게 막 이런 학습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놨다면 아마 지금은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첫째 번 수업 제가 이제 들려드렸던 거, 그리고 둘째 주에 이제 요 기질 했던 거, 요 아이들은 에너지 무조건 다 빼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다 빼셔야 된다고. 근데 내향적인 아이들은요, 에너지가 외향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면 소진하게 되면, 일찍부터 소진하게 되면 정말 공부해야 될 때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가 정말 공부할 시기인데 그 시기에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빠져요. 그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빠지면 이제 학교 가서 자게 되는 거예요. 자게. 이렇게 이제 의욕이 없이 애들이 이렇게 이제 책상에 눕기 시작합니다. 요 친구는 범생이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친구들이긴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딸 한 4살, 5살 정도에 제가 이제 차에서 우리 딸을 내려가지고, 제가 물건을 이제 이렇게 짐을 빼야 되는데, 차에서 짐을 빼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먼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차 라인 있잖아요. 라인선, 하얀 선. 네, 하얀 선 거기에 딱 서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과자 한 봉지 이렇게 뜯으면서 거기 서 있으라고 했더니 얘는 거기 꼼짝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꼼짝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외향적인 아이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잘 안 되죠. 튕겨져 나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하겠죠. 튕겨져 나가겠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서 있어 그러면 가겠죠.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는 거기 서 있어 그럼 서 있어요. 네, 서 있어요. 하트 막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날려주시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약간 범생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정말 가방끈이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뭐라도 할 친구들, 뭐 연구하거나 뭐 학자, 그리고 자기 분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책임지고 갈 아이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참 재밌는데 여기 요 딸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느리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속이 진짜 답답해가지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그럼 답답하면 엄마 어떻게 하게 돼요? 재촉하게 되죠. 엄마 또 이렇게 뭐 할 일 있고 빨리 가야 되고 이러면 어때요? 얘네들 신발 신는데 막 세워라 내워라 하거든요. 그럼 막 급한 엄마를 만나면 얘들이요 어떻게 될까요? 막 이제 자기는 꽃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엄마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막 불나요. 불나는 거. 제가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네. 어릴 때 정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팁이 뭐였냐면, 얘가 학교 갈 때, 보통은 이제 외향적인 아이들은 신발을 어떻게 신고 나가냐면요. 뭐 유치원을 가든 얘들은 신발 발을 일단 넣고 신발 끌고 나가면서 신어요. 얘들은. 아니면 뭐 구겨 신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구겨 신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얘는요, 앉아요, 일단. 네. 신발장 그 앞에서 현관에서 앉습니다. 그리고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찍찍이가 있으면 찍찍이를 이렇게 딱 맞게 붙여야 돼요. 이쪽도 딱 맞게 붙여야 돼요. 그리고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겨졌으면 그때 일어나요. 자, 그걸 이제 보고 있는 엄마는 이제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네모 엄마가 있어가지고 똑같아. 저랑 느끼는 게. 속에서 불이 나요. 근데 제가 터득한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 아이가 신발 신는 동안에는 안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신발 신고 있는 거, 학교 갈 때 이제 신발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할 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첨불이라 그러죠. 예, 첨불이라 그래요. 얘네 느려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엄마, 나 이제 신발 다 신었어. 나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갔다 와. 그래, 이제 가요. 그러면 둘 다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얘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딱 맞게 신었고 그러고 이제 가니까 기분 좋게 간 거고, 저는 저대로 이제 딴 일 하면서 이제 기다렸으니까 이게 안 보니까 천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었어 그러면 나가서 이제 저는 뭐 해주냐면 스킨십 해주고 잘 갔다 와 이게 뽀뽀해주고 요거만 하면 돼. 그러면 둘 다 기분 좋게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얘는 생활하는 거죠. 저는 또 그 천불 요거 좀 이제 가라앉히면서 안 봤으니까 천불 안 나죠. 예, 그래서 조금 그렇게 조절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덜한데 어렸을 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네모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하셨어요. 아닌가 봐요. 그렇게 막 느리진 않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친구들은 이해하는 게 조금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돼야 조금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막 2번, 3번 이렇게 막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애한테 너무 소리 지르고 강압적으로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잘하잖아요, 딸내미.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짜 예쁘게 부드럽게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눌려버리면 부정적으로 되는 애들은 어떠냐면 약간 의욕 없어지죠. 이 친구들은 의욕 없어지고 내향이다 보니까 안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면 울고 말 안 하고 울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정적으로 가면.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예쁘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네모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고 하면 구겨 신고 나가요? 그러면 약간 동그라미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인데 약간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케어된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구겨 신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조금 반듯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반듯해. 이 틀이 너무 강해서 약간 외골수처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틀에 이렇게 가둬놓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좀 힘들어지겠죠. 더 자기 틀에 갇혀버리니까. 원래 틀이 있는 아이인데. 예, 원래 틀이 있는 아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게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강압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너무 틀이 강해져서 본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틀이 있는 아이인 걸 알고 조금 유치원 때부터 조금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 제안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구나. 뭐 다른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막 다른 생각들 막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고 행동도 오히려 제가 엉뚱한 행동 같은 거 더 많이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뽀시래기 하나 휴지 이렇게 제가 껌 이렇게 까주면서 비닐 뽀시래기가 하나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렇게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한 4살 정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면 엄마가 쓰레기를 버렸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요만한 건데 정말 그걸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그러고 이제 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관계형이다 보니까 관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말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조금 내향이기 때문에 내향으로 더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말을 잘 하고 말을 해서 풀어야 되는 아이. 그래서 힘들다 그래도
옆에서 그 힘든 걸 들어주면 금방 풀려요. 근데 그 힘든 걸 말로 못 풀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정말 관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힘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해결하고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이 친구는 관계가 잘 돼야 학습 능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도 좋아야 학습 능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선생님 정말 잘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의 말이라면 약간 부모님들 말이나 이런 거보다 선생님들 말 굉장히 잘 듣거든요. 잘 듣고 범생이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 굉장히 잘 듣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얘들은 정말 정답인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뭐 오류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잘못 전달을 하게 될 경우는 그걸 아이가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정확한 정보를 같이 찾는 거예요. 얘들은 그거 약간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책에서 찾아본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체킹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봐 맞지? 이렇게 그러면 그땐 맞다 그래. 근데 그냥 우길 경우 있죠. 엄마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선생님이 조금 잘못하셨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기시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들이대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이 그냥 이렇게 수긍해요. 그렇구나 선생님 잘못하셨. 그러면 이제 부모님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잘못 알 수 있어. 야 선생님 틀렸다 야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선생님 틀릴 수도 있어.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 엄마도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영어쌤하고 잘 맞아서 성적 올랐죠. 올랐죠. 저희 딸도 수학 선생님 굉장히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 쓴 부분이 뭐였냐면 이 관계형을 알고 나서 선생님 찾기를 11년 동안 한 것 같아요. 5학년이면 11살 맞죠? 5학년 때까지 선생님 찾기를 했어요. 저는 학원 찾기를 한 게 아니라 선생님 찾기. 그래서 우리 아이랑 선생님이랑 잘 맞을 선생님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 동네를 다 뒤졌네요. 다니기도 막 이쪽 저쪽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막 이러면 끈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얘들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뭐라 그랬어요? 끈기와 마무리 능력 굉장히 좋거든요. 얘들의 최대의 장점. 정말 얘들 칭찬할 건 대놓고 칭찬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 마무리 능력 좋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 찾기를 막 했어요. 11년 동안. 선생님을 막 찾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얘랑, 대화 엄청 잘 맞는 선생님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수학 성적이 확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와 동시에 어떻게 됐냐면, 수학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나머지 과목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도 막 엄마 이것도 막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이 진짜 생명의 은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 꽃다발 보냈습니다. 카네이션. 딸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만나서 지금 딸도 그렇게 얘기해요. 수학 선생님 진짜 잘 만난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 내가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공부하는 게 재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소개시켜줄까요? 그래서 재미를 붙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감사한 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관계가 좋으면 다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이렇게 말을 일단 안 하고 우울감으로 빠져버리니까 엄마가 힘들죠. 사춘기 되면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우울감으로 빠지니까
그리고 요 친구들 원래 배려하고 이렇게 사랑 나누고 이렇게 하는 기본적으로 잘 하는 애들이거든요. 표현 잘하고 배려가 있어요. 배려 있는 애인데 또 너무 오냐오냐 키웠을 때는 또 반대로 얘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오냐오냐 이렇게 다 해주면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받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주는 걸 잘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받기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이 배워보질 않았잖아요. 주는 걸. 그래서 그 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그냥 세모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여주면 얘들이 느끼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얘들은 아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가르쳐줘야 아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아는 애들.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요. 이게 잘만 해주면 너무 줘서 탈이죠. 얘들은 너무 잘해주면 이제 이거를 약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그래서 약간 이기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원래 잘 주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너무 줘서 탈 맞고 너무 주는 것 때문에 사실 그거 교육시키는 게 관건이거든요. 네 거도 좀 챙겨야 된다 이런 거 교육시켜야 되는 아이들인데 너무 또 오냐오냐 키우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학습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찾아가시는 방법은 아시겠죠? 크게 막 별탈이나 이런 거는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맞아요. 다 주고 지는 못 받고 상처받고 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이제 케어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얘기도 잘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또 쌓이니까 근데 나중에 지 거 조금은 챙기더라고요. 엄마 그런 거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해 좀 하면서 하긴 하더라고요. 관계할 때도. 근데 뭐 원래 또 이렇게 줘야 되고 막 베풀어야 되고 이런 아이라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가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관계가 우선이고 뭐든 그냥 주변에서 보면 뭐 별로 크게 입댈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엄마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제 속에 천불이 나는 거, 예, 그리고 너무 답답한 거, 왜냐면 모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스스로 터득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려고 하니까 엄마가 힘든 게 좀 있죠. 그래서 시간과 막 돈과 노력과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어릴 때는. 근데 13살, 14살 이제 고 사춘기를 좀 지나고 나서는 이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엄마가 잘 이렇게 베풀어서 잘 케어가 됐다면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죠. 사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딸도 따님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딸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고 아직 학교 입학도 못했고 이런 상황인데도 학교 과제 이렇게 해내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 자기 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또 힘들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같이 얘기 나누고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풀거든요. 그러면 또 금방 기분 좋아지고 또 그걸 보상받았으니까 또 책상 앞에 앉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힘들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뭐 관계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죠. 힘들지만 엄마가 이 친구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로 이 친구들은 힘을 좀 얻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요. 뭐 이제 마무리 능력이 좋으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이 친구 주변에 지금 뭐 키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거든요. 제가 요거 이제 잘라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면 인스타 피드에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 제가 이거 그대로 해서 유튜브를 채널 열었거든요. 박희영 하브로타 TV 해가지고 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좀 이렇게 들으시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들어오셔서 근데 이렇게 조회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기질이에요. 동그라미 세모는 요거는 피드 올려놨어요. 피드에서 그 잘린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셔도 돼요. 유튜브 들어가서 박희영 하브루타 TV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자신감 넘치는 거, 그거는 진짜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친구들이 잘 케어가 되면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자존감 이렇게 목표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요.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는 거면. 우리 딸내미도 지금 여기였는데 살짝 요 기질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면 애들이 자기가 목표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요 친구들이. 근데 그거를 참견하시면 안 돼. 그냥 놔둬야 돼요. 그때는 자기가 목표 세워놓고 막 하는 거는 놔둬야 돼. 네,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놔두고 있어요. 좀 뭐 할까? 뭐 이렇게 이제 싶은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엄마 이제 뭐 학교 이제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서 12시 넘어서 잤는데 6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난다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랬더니 내가 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냥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지금 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니, 할 수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3 아니잖아, 아직. 그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아마 할 거예요. 아니면, 고2, 예, 할 수 있어요. 1년, 지금 2년이나 남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뒤에 스스로 하는 아이들은, 그거 해주면 돼요. 네. 화이팅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딸 화이팅 해서 이제 잘 케어해야 되고 그래요. 어제도 우리 딸하고 뭐 가족 얘기한다고 그런 뭐 진로 꿈 이런 거 막 얘기했거든요. 공부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하고, 지금 본인도 이제 그런 게 고민이고 하니까 보통 중학교 이상 되면 진로나 자기 성적 뭐 꿈 그런 거 고민 다 해요. 제가 물어본 친구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고 불안한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다 하나같이 자기 미래 걱정된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정말 생각이 없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지금 현실에 뭔가가 이게 좀 잘 안 맞춰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춘기 아이들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하고,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하더라고요.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좀 이렇게 잘 끌어줄 수 있는 멘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 주변에 그렇게 멘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근데 그 멘토적인 역할을 부모가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야, 이건 이렇고 저렇게 해야지, 네가 스펙을 쌓아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런 멘토 말고요. 정말 그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어제 얘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꾸 뭐가 생기나 보더라고요. 자기도 목표나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얘기하고, 어제 그러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제가 못 왔다는 거 아니에요. 라방하러. 네,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요거 나눠가지고
올려볼게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올렸더니 또 이렇게 편집을 못하고 뭐 하여튼 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중이고 지금 인스타랑 유튜브랑 공부하는 중이에요. 이게 어렵네요. 하는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해서 열심히 저도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려놓을게요. 네,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아이들 키우시느라 이렇게 아이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는 제가 목요일이 항상 이렇게 늦게 맞춰가지고 조금 빡빡하긴 한데 시간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에 자꾸 조금 놓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되는 대로 피드에 또 올려는 놔볼게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변경사항 생기면 제가 또 올려놓고, 그리고 저희 지금 요거 카드 나올 거거든요. 요거 해서 제가 아이들 이렇게 계속 케어할 수 있게 카드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 나오면 제가 그거도 설명 같이 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거 조금 설명드리고 이렇게 비치해 두셔서 아이들 그때그때 나오는 성격, 성향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우리 동생도 들어왔네요. 이제 끝날 건데. 그러면 잘라서 넣어놓고요. 우리 피드에 다 올려놓고 오늘은 저도 이만 쉬러 들어갈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